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가 화요일 새벽 5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대 풀럼 대 경기. 토트넘은 전반기에 풀럼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풀럼은 승격팀인데도 현재 리그 7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매우 기세가 좋았습니다. 거기다 풀럼의 홈경기였죠. 반면에 토트넘은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 경질의 기회였습니다. B클럽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토트넘. 최근 아스날, 맨시티 만나서 모두 힘없는 패배. 콘테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토트넘은 현재 발전하고 있다면서 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전술적 변화를 주지 않고 있죠. 거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 손흥민의 이상현상의 원인이 콘테 감독 때문이라는 거. 콘테 감독 경질 기회였던 이 경기가 아쉽게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풀럼을 1대0으로 이겨버렸거든요. 참 많은 팬들이 토트넘 승리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램파드 잘린 날 콘테도 같이 잘렸으면 아마 콘테는 잘리기 전까지 고집을 꺾지 않을 듯. 오늘 잘리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아쉽다. 손케 합작골 나이스. 근데 그 골로 콘테 호흡기 달았네. 젠장. 대단하다 콘테. 끈질긴 생명력이 바퀴벌레급이네. 오늘이었는데 토트넘 오늘 지면 콘테 아웃인데 이건 또 이기네. 국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전에 외신들은 손흥민이 벤치로 가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송케쿨에 히샬리송까지 선발 투입해서 케인이 미드필더로 내려오는 게 낫다. 풋백을 써야 한다. 미드필더를 3명을 둬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변화가 꼭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콘테 정말 대단합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맨시티전 3-4 경기에 라인업과 전술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3일 만의 경기인데도 변화 없이 간 겁니다. 콘테 뚝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재계약은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도 토트넘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인터뷰에서 토트넘에 대한 긍정 발언은 전혀 립서비스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 경기는 런던의 교통체증이 심하면서 약속된 경기 시간보다 15분을 딜레이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요리스 골키퍼, 로메로, 다이어, 벤 데이비스, 윙백의 에메르송 페리시치, 미드필더의 벤탄쿠르 호이베르, 쓰리톱의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건 손흥민의 활약 여부였습니다. 최근 한 토트넘 팬은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라면서 손흥민을 출전시키면 안 된다라는 망언까지 쏟아냈는데 손흥민의 성적만 놓고 보면 그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것도 3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은 본래의 손흥민과 가장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손흥민은 전반부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2-3명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쉽지 않았지만 볼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윙어가 아니었으니까요. 콘테 감독 스타일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윙백, 윙어가 양쪽을 장악해야 하는데 콘테 감독 아직 젊어서 그런지 스스로 토트넘을 제물로 본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콘테 감독 인터뷰에서도 왜 지난 시즌과 같은 경기력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전혀 다르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발뺌을 한다는 게 참. 토트넘은 풀럼과 거의 5대5의 점유율로 큰 기대감 없이 흘러가다가 30여 분의 풀럼에게 좀 더 밀렸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수는 요리스와 에메르송이었습니다. 매우 희한한 광경이었죠. 요리스는 2번의 선방을 펼쳤는데 풀럼 선수들이 요리스를 제대로 맞춰버리면서 득점이 실패되었고 에메르송은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가장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었던 것도 에메르송이었습니다. 에메르송의 활약이 두드러진 이유는 딱 하나죠. 크로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이 나올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된 거죠. 진짜 잘하긴 했습니다. 토트넘의 득점은 전반 종료 직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반 마지막을 토트넘이 주도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해준 볼을 곧바로 중거리 슛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손흥민의 어시스트 적립과 함께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생기면서 스스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랐지만 그 어시스트는 사실 케인이 도와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상합니다. 최근 손흥민은 솔직한 심경을 전했었는데 정말 싫은 일이지만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복이 있었다. 골 기회를 포함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지만 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싫지만 팀과 저도 기복이 있었다.
난 축구를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과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안 풀리는 걸 참지 못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현재 답답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지금 슬럼프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슈팅을 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타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전반 보세요. 손흥민 슈팅 제로였습니다. 과거 5년 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중앙에서 중거리 슛도 때렸거든요. 찬스가 없었던 것도 맞지만 지금은 중원 지역에서만 과감하고 드리블하다가 전달하고 끝이 됩니다. 찬스가 없었던 것도 맞지만 지금은 중원 지역에서만 과감하고 드리블하다가 전달하고 끝이 됩니다. 네. 시청하면서도 허탈하죠. 그래도 손흥민도 골은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은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켰는데 이번에도 거의 패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스 안에서 손흥민은 짜증을 냈었죠. 전반전에 손흥민은 경합 중에 상대 발을 밟게 되면서 경고를 받았고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 프리킥 기회를 만들었지만 케인이 수비 발에다가 슈팅을 하면서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선 토트넘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전 경기에 2대0으로 앞서고도 대패를 당했으니까요. 후반전에는 케인의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면서 손흥민이 더 올라가 있기도 했지만 찬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중반에 히샬리송과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후반전에 특별한 상황 없이 공방을 펼치다가 최종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전반전에 거센 압박을 펼친 풀럼은 꽤나 지친 듯 후반전에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분명 체력적으로는 토트넘이 더 열세인 상황이었거든요. 풀럼은 거의 9일 만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토트넘은 승리하게 되고 5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4위권에 근접해 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점유율이 낮은 채 행운으로 이기는 경기가 아닌 경기를 주도하면서 수준 높은 공격력으로 승리하려는 열망이 있는 만큼 콘테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날 듯 보입니다. 이 경기 MOM은 케인이었는데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콘테 감독을 감동선사하듯 극찬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축구 외적인 개인적인 삶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단지 선수들만이 아니다. 감독과 스태프 모두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콘테를 위해서 말이다. 그는 팀 훈련 세션에 매우 열정적으로 임하고 우리는 그 보답으로 그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번 주에 콘테 감독과의 미팅을 통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화이팅을 할 것이다. 콘테 감독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열정적인 감독이고 우리는 그러한 콘테 감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분위기로는 콘테 감독 토트넘에서 올 시즌이 끝인 듯하고 케인도 토트넘 떠날 거라는 분위기던데 떠날 분들이 참 애쓰시네요. 그거 알려나? 케인 손흥민에게 도움 하나도 없다는 거. 손흥민은 부진이 아니라 윙어가 아니다로 이제 결론 내시죠. 그래도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 올리면서 이제 4골 3어시스트가 됐습니다. 17경기에서 6골 7어시가 가능한가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